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아시아 최강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강전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게임동의 김동현 기자 오늘 해설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뭐 환호성과 묘한 느낌의 소리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저 오늘은 슈퍼4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5개국이죠. 대한민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5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오늘 그런 날이 됐습니다. 네, 수원 2010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창원, 이성원 선수를 비롯해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공식 대회를 거쳐서 챔피언이 된 선수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5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만으로도,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또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슈퍼4 아시아 최강전, 마이크로소프트와 캡콤 아시아, E2맥스, EA 대만, 캡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를 만나보기 전에 과연 이번 아시아 최강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기 방식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슈퍼 파이터 4 아시아 최강전, 먼저 8강부터 4강까지의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1대1 개인전으로 3세트 2선승 다선승제 방식으로 각 세트당 3라운드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 공식 기기는 엑스박스 360을 사용하고요. 1세트 경기 후 패자는 캐릭터 변경이 가능하고 승자는 캐릭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강전은 상금 총 100만원으로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에겐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 오늘 8강 경기가 먼저 치러질 텐데, 오늘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경기 대회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8강 1경기는 싱가포르 선수와 일본 선수 시안과 모모치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8강 두 번째 경기는 킨데부 선수와 가이심, 3경기는 한국의 인생 잠입, 그리고 일본의 마고 선수, 8강 4경기는 이제 아루비 선수와 한국의 래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됐던 그 캐릭터하고도 또 다른 것들을 들고 나온 선수 다반선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나 아니면 홍콩,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쓰는 주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본 네. 선수들 모두 뭐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이제 사가트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마고 선수는 사가트였고, 그 다음에 킨데부는 루퍼스, 그 다음에 모모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우키를 선택을 원래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제 각 선수당 다 전부 다 페이롱, 케미, 켄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변경해서 나왔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일단 선봉전을 통해서 이 경기를 꺾어내야지 주 캐릭터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세트부터 상대편의 기선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한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8강 1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슈퍼4 아시아 최강전 경기 8강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전 경기, 그리고 3전 2선승, 뭐 라운드도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표하는 양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선수입니다. 시안 달심을 선택합니다. 네, 이 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포 본선 2위 입상을 시작으로 뭐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알고 미리 알고 달심에 가진 기본적인 컨트롤로 막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달심 그 실력을 싱가포르 대표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선수, 사실 슈퍼4 일본에 항상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특히 바로 이 선수, 이번에 모모치 선수 오늘은 좀 캔으로 선모 출전합니다. 네, 모모치 유스케 선수, 고우키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요.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고우키가 아니라 캔으로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캐 정도로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에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투국 공고에서 스파3 우승을 비롯해서 스파4 전국대회 팀전 우승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력하다고 소문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캔으로 변경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그 여유가 어디까지 통용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4 아시아 최강전 8강전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싱가포르와 일본이 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자는 그 캐릭터 쭉 가고, 지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본 주 캐릭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선수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본 강합니다. 네, 그렇죠. 일본 뭐 전통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워낙 대전 격투에 강하다 보니까 투국이라는 대회까지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전에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대회에서도 조금 여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일본의 여유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발현될지, 그러면 싱가포르 다시 뭔가 일을 낼 수 있을지 첫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강 1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 울트라 2번. 네.
요가 상그릴라와 이제 홍련 선풍각을 각각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기술로 재미를 좀 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그 기술이 얼마까지 통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 내에서 이 두 캐릭터를 지금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네. 케냐 듀오 이제 비슷한 성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달심을 일단 처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승격권을 먼저 끊어내고요. 단신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해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해진 킥이고 특히 이 지금 사용하는 이제 중단 견제, 중단성 강성 견제, 그 다음에 중단 킥과 강킥으로 견제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상대방의 점프만 예측하면은 바로바로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슬레이딩 통해서 한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안 뒤쪽으로 요가 텔레포트 빠져나갔을 때 일단 잡기를 피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약선 살짝 넣고 상대방이 방어할 걸 생각한 상태에서 바로 잡기로 넣어서 상대방이 이제 허점을 드러냈죠 방금. 아무래도 용한 타이밍에서 한번 싸움을 한번 펼쳤던 양 선수인데요. 방금 같은 타이밍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인데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수답게 특히 달신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빠져나가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안 잘 선수. 붙었죠? 그리고 이후에 뭐가 들어가나요? 타이밍 하나 놓쳤죠. 자기 한번 풀어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체력. 강에 붙었을 때 타이밍. 아. 여기서 승리효과를 막지 못하고 먼저 1라운드를 따냅니다. 모모치. 네, 오히려 실수는 모모치 선수가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시안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 도중에 용권 성공만 맞고 나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들어오네요. 잡기, 그렇죠. 대시 후에 잡기 타이밍 상대방 끝 딱 좋았습니다. 자, 거리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모모치 선수이기 때문에 시안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접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안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달신 같은 경우는 중거리 싸움에서 상대방이 점프를 유도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점프했을 때 대시로 다가가서 강펀치나 뒤로 간 킥 같은 그런 기술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상 너무 먼 거리는 오히려 불안하게 당황할 수가 있죠. 네, 시안의 거리 바로 요가 파이어 약이 이번엔 좀 길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승용권. 일단은 모모치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지 자체를 아끼는 것보다 일단 상대방에게 무조건 공격을 성공시킨다는 위주로 그냥 지르고 있네요. 막 안쪽에서 여기서 걸렸네요. 사그렐라 그대로 걸립니다. 울트라를 이야. 장전시키는 데 성공하는 싱가포르 시안 선수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방금 타이밍 그렇지만 거기까지 울트라를 막아내고 그것을 견딘 모모치가 먼저 1세트를 따내네요. 방금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요가 파이어 쓰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요가 텔레포트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접근해보는 게 좋았을 건데 너무나도 쉽게 하단 강킥이라는 좀 무리수를 넣었죠. 그 무리수가 패배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모치 선수의 주 캐릭터를 아직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시안 선수의 주 캐릭터가 일단 달심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달심으로 아웃된 상황에서 또 다른 캐릭터 들고 나올지 이걸 또 쓸지 그런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시안 선수가 일단 달심으로 충분히 재미를 받고 세계 대회에서 경력조차 이제 입상한 경력조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시안 선수가 달심을 벌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시안 선수 두 번째 세트에서 사용할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될지 1세트를 일본의 모모치 선수가 따낸 가운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또다시 달심. 주 캐릭터로 밀릴 수 없다는 고우키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시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캐릭터의 돌파해서 들어가는 거 어차피 상대방한테 약점 따위 들켜도 내가 깨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달심의 강점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중거리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붙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시안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잡기라는 타이밍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다 이긴 경기에서 이렇게 잡기 한번 당하고 나서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파워 들었을 때 여기서 요가 프레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여기서 끝났죠. 끝날 때 마감됐습니다. 순식간에 한 라운드를 연결당하는 그 모모치 선수 라운드를 아직까지 내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9라운드예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모모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캔이라는 게 그렇게 특성화된 캔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콤보에서 콤보 연타식이 좀 바뀌었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승용권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 정도는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시안 선수가 조금 경기 이제 적응이 좀 덜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거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시안 선수인데요. 그렇죠. 일단 요가 상그렐라를 히트시킨 정도면 분명히 실력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한 라운드 정도를 따내서 경기를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잡기 이 정도의 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가텔로부터 뒤쪽으로 빠져나가죠. 거리를 만들어야 돼 시안은. 그렇죠. 지금 캔이 원하는 거 초근접거리, 그 다음에 반대로 달심이 원하는 거 중거리거든요. 장거리가 아닙니다. 중거리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승용권에 매번 그렇죠. 잡기로 풀어야죠. 요가 파이어 이제 아래쪽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연계. 이 정도 중거리. 예, 이 정도 중거리가 닿아야 되는 범위인데 지금 계속 이제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풀어낼 거 없고 마땅히 손 내밀다가 승용권에 걸리는 타이밍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모치 캔의 특수기술, 다리 특수기술 아주 잘 쓰거든요. 이걸 빠져나갔을 때 파도코다 호영. 견제 좋았어요. 자, 울트라 한번 남았습니다. 양 선수 모두 울트라를 걸렸죠? 다시 한번 걸렸어요. 상그렐라! 끝냈던 요가 상그렐라! 끝났네요. 좋습니다. 멋진 피니시. 라운드를 1대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일단 울트라로 마무리 짓는 굉장히 인상 깊은 라운드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모치 선수도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안 선수가 2번 연속 울트라 콤보로 성공시켰다는 점입니다. 방금 타이밍. 자, 백에서 나온 데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줬거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 네, 일단은 지금 모모치 선수는 게이지에 대한 모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쉬울 거 없다 이거는요. 승용 열파 따위 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붙었을 때 이번에 잡기를 내밀어서 오히려 잡혔습니다. 네, 뒤쪽으로 빠져나가 근접거리에서 이때의 캔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모모치. 자, 또 상그렐라 가능하죠? 또 걸리죠? 잡힙니다. 울트라가 100%예요. 상그렐라 계속 봐요. 어떻게 보면은 모모치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 왜 자꾸 이것만 맞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교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문제는 울트라 성공시키고도 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도 현재 이기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상그렐라는 기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거 끝나나요? 지옥차네요. 버팁니다. 끝까지 떴을 때 역가드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시안 선수 두 번 세트 1대1로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시안 선수가 굉장히 잘 싸운 거, 특히 울트라 콤보를 연달아 100% 성공시킨 건 정말 멋진 플레이였는데요. 모모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캔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모모치와 싱가포르 시안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일본의 모모치 주 캐릭터 곱게 등장하지 않으면서 캔으로 세트를 2개 연달아 잡아내면서 먼저 8강 1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역시 일본 강국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모모치 선수가 본캐인 고우키를 꺼내지도 않고 캔으로도 시안 선수를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점은 정말 모모치 선수가 고우키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세상 놀라게 만들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모모치 선수의 이런 일단 캔을 넘어야지 이제 고우키가 또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일본 선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그렇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시절에 한국 선수와 대전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들고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대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타이탄 캐릭터를 선택하고 대전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사실 반대적으로 저희 나라 선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본 선수를 꺾는 거야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힘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투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나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응원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강 두 번째 경기를 또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강 2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슈스퍼 4 아시아 최강전 8강 두 번째 경기를 기다리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홍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킨데부 선수와 홍콩의 가이신 선수, 먼저 킨데부 선수입니다. 네, 일본의 킨데부 선수 지금 거의 저번 대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선수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케미를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건 역시 킨데부 선수가 보여준 그 느낌과는 좀 다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네, 케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전작에서는 굉장히 약해였는데 이번 작에서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은 올해 최고의 캐릭터는 케미다, 이럴 정도로 케미는 강합니다. 자, 이어서 홍콩의 가이신 선수입니다. 역시 자신의 주 캐릭터 그리고 외모에서 풍기는 그 느낌대로 가이를 선택했어요. 네, 그렇죠. 일단 가이신 저희가 한자로 그대로 얘기하면 군묘신이라고 이렇게 한자가 돼 있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다양한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12년 동안 오직 가일 하나만 죽도록 해왔다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가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플레이,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8강 2경기 또다시 일본의 강자인 킨데부 선수와 홍콩의 가이신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모모치 선수가 주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로도 굉장한 느낌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자, 두 번째도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가이신 선수. 가이신은 가일만 팠어요. 네, 12년 동안 가일만 판 선수예요. 이 선수가 자세히 저희가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 어려워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마다 대회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일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시리즈의 애착도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일에 대한 그 움직임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일본의 강자 킨데부를 과연 가이신 홍콩 선수가 제압할 수 있을지 8강 두 번째 경기 1세트입니다. 8강 2경기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케미와 가일입니다. 일본과 홍콩의 대결, 킨데부 선수와 가이신의 대결입니다.
네, 킨데부 선수 같은 경우는 자이로 드라이버 스매시를 선택했고요. 반대로 이제 가열신의 경우는 이제 소닉 허리케인 이번에 새로 생긴 울트라 콤보죠. 자, 이미 그 연습 동작에서 가일신, 홍콩의 가일신 선수가 이제 굉장한 모습들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강제 연결을 막 집어넣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 강제 연결 상황에서 일단 게임상에서 강제 연결이 안 되기로 돼 있는 거를 막 집어넣는 장면들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와 소리를 내게 만드는데요. 자, 달성이 하나 올라갔을 때 스파이크. 캐논 스트라이크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상대방이 점프 거의 이제 1프레임 단위로 들어오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막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자, 소닉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한번 견제했습니다. 가이신. 하지만 케이미의 약점은 역시 여성 캐릭터가 가진 전동 여기서 들어가나요, 울트라! 자이로 드라이브 스매시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데미지 자체가 약했죠. 공중 컵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때 그대로 1라운드를 따내는 킨데부. 일단 킨데부 선수가 보여줬던 초반에 밀리는 모습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열신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기술 있죠. 소닉붐의 썸머솔트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계속 약점을 드러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울트라 콤보 한번 맞추고 나서 바로 분위기 반전시키는 데 성공해서 역전을 성공했네요. 자, 이번에 포지션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에서 좀 아쉬움들이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캐논 스트라이크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 또 들어가죠, 뒤쪽. 네, 그렇죠. 전작 같은 경우는 저 캐논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 딜레이가 너무 컸고요. 들어가는 이후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역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뒤쪽 빠져나갔을 때 걸렸죠. 여기서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킨데부. 일본 선수도 연달아 무조건 첫 번째 경기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스파의 고향에서 온 선수답게 네. 일단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한번 연결되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이제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들이 콤보가 강제 연결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1세트의 흐름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의 네. 느낌이었어요. 먹는 거 음식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케미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킨데부가 이제 다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버튼 하나 연타하면 기술 다 나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니까 저희 뭐 해설하는 저희로서도 놀랄 정도로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단축키를 쓰듯이 킨데부 선수의 케미가 네. 가일씨를 잡았습니다. 가일만 12년 팠는데 케미가 이제 한 번에 그냥 밀어붙였는데 이번 두 번째 세트 가일씨는 어떤 모습을 준비했을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또다시 홍콩 가일씨 12년 팠는데 지금 하나 졌다고 그냥 다른 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물론 많이 이기기도 했으니까 분명히 이겼으니까 가열씨 이번에는 분명 파이법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캐논 스트라이크로 이제 접근하고 캐논 스파이크로 올라오는 거 낚아채고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그 조합을 잘 못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루퍼스랑 싸울 때 팔콘킥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기술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또다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추격탄 한번 맞췄는데 짧게 한번 풀어냈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왜 대공기로 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간단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썸머솔트를 모아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파이크로 내려오는 기술을 빨리 파악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 뒤쪽으로 캐논 스파이크로 빠져나갔는데 또 안쪽으로 붙죠. 이렇게 단타 외에는 허용을 잘 안 합니다. 아니 가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단타로 많이 풀어내는 기술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초근접거리에서 강제 연결할 만한 타이밍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원딜은 킨데부 단타로 그래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공중 던지기 공수잡기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썸머솔트 소리. 드디어 하나 이거 끊어냈죠. 자, 이렇게 되면 킨데부 선수 입장에서 곤란하죠. 방금은 캔슬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일부러 안 했죠. 걸렸어. 맞죠? 여기서 소닉 허리케인. 소닉 허리케인. 끝납니다. 자, 이제 근데 기본기 한 방 싹짝 넣으면 되죠. 또 위험해요. 방금. 가까이 붙었을 때 위험하죠. 끊기나요? 뒤쪽 잡히나요? 1라운드. 야, 킨데부. 방금 이제 가일신 선수가 하나 놓쳤던 장면이 있죠. 분명히 이제 허점 나왔을 때 중킥이라도 살짝 밀어넣었으면 이기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키가 나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역전의 비밀을 줘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또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서머스트 연결.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캐논 스파이크가 워낙 위로 높이 그 다음에 앞으로 말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풀어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가이신 선수가 자랑하는 중간 강제 연결이라든지 공중 캐치가 안 들어가요. 방금 세이밍 타이밍은 이거 공중 원래 잡기. 가이신이 노린 거는 근데 워낙 큰 경기에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원래 이 정도의 기술이 한 번씩 당하면은 저 기술을 남발할 그대로 소닉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타이밍 좋았고 잡아야죠. 못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공중 잡기를 한번 시도했습니다만 ES 들어갔고요. 여기서 놓칩니다. 위험했죠. 이거 되나요?
하나하나. 소니폰 여기서 또다시 킨데우의 도트 체력을 못 뺍니다. 야. 냉정한 킨데우의 굉장히 냉정한 사나이에요. 네, 우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은 소니폰 EX를 쐈을 때 굉장히 빨랐는데 와 이거 기가 막히게 킨데부 선수가 피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그렇습니다. 홍콩의 갈신 선수 역시 그거 한번 노린 수가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걸 빗나가면서 킨데부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콤보로 연결시키면서 마무리 지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8강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셨습니다. 역시 일본의 킨데부 선수가 등장했고 홍콩의 가일신 선수가 등장했는데 두 번 몇 번의 라운드가 계속해서 도시체로 못 빼서 끝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경험의 차이라는 걸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킨데부 선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역으로 당황할 거라는 걸 이용해서 승리로 바꿔버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가일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체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할 타이밍마저 놓쳐버리고 상대방이 막 나올 걸 대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의 역으로 당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킨데부 선수가 이 8강 2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교과서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체력 차이가 굉장히 있었는데 도리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는 킨데부였거든요. 네, 오히려 저희 쪽에 뭐 비교하면 한국의 이선우 선수 같은 경우가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했죠. 특히 이제 저희 투혼 경기에서도 주리로 할 때 거의 체력을 뭐 거의 손 한 번 맞으면 남을 체력 가지고도 뭐 거의 한 줄을 다 깎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킨데부 선수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8강 두 번째 경기 2대0, 2대0 깔끔하게 두 세트를 내리따내면서 4강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8강전 경기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8강 3경기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8강 3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등장하는데 일본의 마고와 붙어요. 네, 한국의 이선우 선수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답죠.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강자입니다. 특히 고키로는 세계 내에서 거의 탑클레에 속하는 정말 강한 선수죠. 특히 최근 열린 에보 2010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파이터의 강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우 선수 일단은 주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달의 선동전은 고키를 선택을 했고요. 상대편 마고입니다. 일본 마고 나오면 타이거샷 미친듯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파괴를 보여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마고 선수 얘기하면 투국 04부터 투국 지금 했던 투국 2010까지 이 선수의 이름 안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선수는 무조건 베스트 라인업에 다 올라갔고요. 입상도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전 격투 쪽에서는 마고라는 닉네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빅네임 마고입니다. 자, 일본의 마고를 만약에 이선우 선수가 잡아낸다면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소중한 수확을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분위기를 잡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러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선우 선수, 일본의 마고입니다. 일단 고우키와 상대편 그런데 열화진권을 사용하는 그런 페이롱 선수를 페이롱 캐릭터를 이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페이롱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전작에서는 거의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거의 안 좋은 캐릭터의 대명사였죠. 도대체 왜 넣는지 모를 정도로. 하지만 이번에 나온 페이롱은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달라진 모습 마고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한국의 이선우 선수와의 경기 8강 세 번째 경기 1세트입니다. 자, 1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선우 선수가 진수녹살 선택한 것 이해가 되는데, 일단 페이롱, 마고, 영리권 반격하는 그런 울타를 선택했어요. 영리권이라는 게 사실상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뭐 여러 차례 경기에서도 영리권으로 재미 보신 분이 많이 없거든요. 네. 사실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결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영리권이라는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경기에 그리고 특히나 자, 마고의 잡기 한번 비고요. 어차피 페이롱이라는 자체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전신이죠. 전신 뒤쪽 빠져나오면서 일단 여러 번으로 재미를 좀 봤고요. 일단 이선 선수가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일단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좋잖아요. 붙었을 때 또 스턴. 스턴치 너무 높아. 왜 이렇게 낮아요, 아쿠마는? 네, 원래 고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기본적인 바탕이 너무 공격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방어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게다가 페이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만큼 약간 아쿠마에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들어가면 체력 반은 금방이거든요. 네. 걸렸죠? 들어가나요? 하단 연결. 백키스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선우 연결. 일단 이선우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지금까지 너무 좋았죠. 그렇습니까? 파동권으로 이제 걸려줍니다. 애매한 거리에서 여러 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또 들어가죠. 그렇죠. 하단 각기. 연결 좋아요.
하단 강킥으로 들어가는 강제연결이라는 게 사실상 되게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강제연결 들어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들어왔죠. 이번에 한 라운드. 이선우 선수 멋져서요. 이선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공격력이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마고 선수 당황스럽죠. 자, 1세트 일단은 페이롱을 끌어내려야지 뭐 싸가지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커트 나오면 오히려 이선우 선수가 더 백기적으로 잡아던지기. 승리코 들어갔고요. 뒤쪽 장면 파동 일어나야죠. 그렇죠. 타이밍. 시험각 이어서 일단 열공각 연결. 저 하단 중킥으로 들어가는 저 기술에 잘 말려들 수 있으니까 저걸 잘 파괴해야 됩니다. 이선우 선수. 자, 여러분 좋잖아요. 또 구석에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권 들어오는데 연합권을 하고 나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있다고. 실수했죠. 시험각 방금은. 캔슬을 하지 못했죠. 예, 마고 킬 한번 받았습니다. 여기서 수록살인데 닿지 않으면서 첫 번째 세트 마고가 따냅니다. 강하네요, 마고. 네, 마고 선수 강하네요. 마고 선수 어떻게 보면 초반에 보여줬던 강한 모습에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선호 선수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방어가 약하다는 걸 약점을 딱 드러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플레이로 돌아오면서 이선호 선수에게 승을 빼앗아가네요. 그렇습니다. 페롱 그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자, 마곡의 전반적인 싸가 말고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소소한 1세트였지만 우리 쪽에서는 한국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쓰라린 그런 페롱 무익히 취업강이 쎄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일본의 마고가 2대1로 이선우를 먼저 잡고 1세트를 제압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트 이선우의 반격 기대해보죠. 자, 두 번째 세트 역시 아쿠마를 선택했습니다. 네, 원래 이선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 캐릭이 바로 아쿠마죠. 그 아쿠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선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아쿠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일방적으로는 사실 첫 번째 세트 내준 건 아닌데 이제 열악권 거리, 이 거리가 그렇죠. 굉장히 무섭거든요. 연합권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리에서 맞았을 때는 중킥이 닿네? 라고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근거리 이렇게 구석에서 닿을 경우는 연합권은 오히려 뒤로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점을 또 노출합니다. 하단 연결. 그렇죠. 좋았죠. 들어와죠. 잡기 타이밍 기가 막히네 하고 이걸 다 푸네요. 어차피 지금 백기습으로 들어가는 기술에서 다 오는 타이밍으로 하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열공각으로 끌어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히는 건데 그 뒤에 일정 잡기나 어떤 기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마고 선수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걸렸죠. 뒤쪽 하단 연결. 이번 너무 깊이 들어갔고요. 일단 용구선 부가가 이제 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구석에 몰렸을 때가 문제죠. 잘 걸리죠.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연결 실패. 이번에 타이밍 살짝 빗나갔나 보네요. 이선 선수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연결. 안 들어가죠 이번에. 여기서 걸치면 그렇죠. 끝나죠. 이렇게요. 이선우 선수. 이선우. 일단 이 첫 번째 라운드 하면서 이선우 선수 조금 풀린 듯한 느낌이에요. 마고 선수 어차피 상대방 구독으로 못 미니까 일단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장사하려면 구독 몰아야 되는데. 페이롱이 장사를 하려면 일단 구석에 몰아서 여러 건 이후에 열공가로 치험장이 나오더니 뭔가 이래야 돼요. 그렇죠. 치영각 나오도 어차피 이선우 선수가 살짝 앉아버리면 빗나가거든요. 아수라 성공으로 뒤로 멋지게 빠졌고요. 올라왔다. 치험각. 백헤드 타이밍 너무 깊었죠. 자, 승려권 기다립니다. 여러 건 좋아요. 구석이죠. 또 다시 들어가는 카운터 히트. 한번 더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걸렸죠. 빠져나왔어요. 장결. 역가도 노리는 타이밍이었는데 약간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자켓 풀었죠. 풀어냅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역가드. 양선수 역가드 잡았습니다. 하단 연결. 연결하나요? 파동권. 차결. 파동권. 차결. 여기서 영리권. 안 잡죠. 그렇죠. 이선우 선수. 이선우 선수. 영리권 파하겠죠. 그러니까 영리권이 고수들 사이에서 재미를 못 본다는 게 이겁니다. 누가 아는데 칩니까? 자, 하지만 마고 역시 굉장합니다. 일단은 주 캐릭터 안에 페이롱만으로도 이런 실력을 보였다는 건 그게 굉장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지만 일단 마고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연합권 가지고도 데미지를 3분의 2 이상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타이밍이 정확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트. 마고 선수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 세트로 이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마고는 이제 싸갓을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한국 이선우 선수와 일본의 마고 선수 세트를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 세트 이후에 펼쳐지는 마고의 선택 보죠. 페이롱. 마고 선수 다시 페이롱으로 가나요? 일단 일본의 일본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고를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자존심 회복하겠다. 나 이걸로도 다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페이롱을 통해서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아쿠마의 저 강킥이라는 게 정말 좋죠. 세이빙 맞고요.
자, 구석은 피해야죠. 나갑니다. 구석으로 유인을 하는 건가요? 일단 뒤쪽으로 좀 나가는데요. 연합권 위험한 타임, 위험한 거리. 잡고 전신 제가 끝났습니다. 야, 방금 같은 타이밍을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선우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거든요. 열공각 위험합니다. 우선 고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이빙의 긴 거리도 한 번쯤 이용해 볼 만하고요. 이선우 끝날 때 보입니다. 치험각 연결하면서 먼저 3세트 1라운드를 따내는 데 성공을 하고, 일단은 마고 선수가 보여줬던 부분 중 초반에 이선우 선수가 구석에 밀렸을 때 흔들린다는 부분을 잘 이용했죠. 특히 전신이한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이선우 선수 입장에서 구석에서 여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말 1타 캔슬 이후에 더 안쪽 들어갑니다. 일단은 마고 선수가 이제 장풍을 세이빙으로 맞고 대시해서 들어오는 약점이 있었네요. 그 이선우 선수가 벌써 2번이나 끊어냈죠, 그걸.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리권 위험한데요. 세이빙! 여기서 연결! 연결 안 됐습니다만 잡기 끝내나요? 걸렸죠? 기다렸죠, 이선우. 야, 이거는 마고 선수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상대방이 앞에 와 있으면은 분명히 기술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고 선수가 게이지가 없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 마지막에 열공각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치험각 도착합니다. 열공각 이게 위험합니다. 야설성으로 뒤쪽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일단 열합권 한 단에 걸렸죠. 잡았나요? 잡기 높습니다. 좋아요, 마고. 열악권. 구석인데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한 구석. 아직은 해볼만 하죠. 잡기. 잡기. 자, 이선우 선수 자기 페이스 찾아가죠. 구석이죠. 잡기. 풀어냈죠. 풀어낸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밀어붙여야죠. 걸렸죠? 막았죠. 타이밍 둘 다 놓치네요. 타이밍 한번 놓쳤습니다만 열악권 EX 잡기도 풀어냅니다. 자, 빠져야죠.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는 게 좋은데요. 걸렸습니다. 치험각 카운터. 이야. 마고. 굉장한 선수네요, 마고. 마고 선수,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방금은 이선우 선수 정말 할 말 없는 정도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순옥살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치험각으로 끊어내줍니다, 마고 선수. 결국 8강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세트 마지막 라운드까지 하는 접전 끝에 마고가 이선우를 잡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현재 그 8강 3개의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일본의 3명의 선수가 다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고 선수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걸렸다라고 하고 외칠 정도로 정확했던 타이밍을 EX 기술을 다 끊어내는, 특히 시험각 EX로 끊어내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놀랐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그만큼 이제 세계대회 경험을 많이 가진 선수만큼 정말 대단한 명경기였습니다. 자, 한편 그 이선우 선수 가능성, 세계 무대도 통한다는 그 가능성 이미 뭐 경기 세계 유수 무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한번 엿봤습니다만 마지막 그 순옥살이 그 치험각에 막히게 되면서 아쉽게 4강 진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한국 대표가 더 남아 있습니다. 4강 마지막 자리를 차지할 선수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8강 네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쇼스퍼프 아시아 최강전 8강 이제 마지막 경기 대만과 한국의 경기입니다. 네, 대만의 이제 아루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루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퍼스라는 거, 아루비 선수 같은 경우는 2009년 투국 대회 뭐 이제 대만 대표로 활약했었고요. 뭐 현재까지 자세한 익산 경력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만큼 숨겨진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만을 좀 넘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 대표인데 마지막 남은 한국 대표이자 투혼 2010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결승전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한국 이제 안창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창환 선수 투혼 2010 5킬. 이선우 선수가 손 한 번 까딱하지 않고 이선우 선수를 우승시켜준 역대 지금 현재 최강자죠. 그만큼 이제 특히 큰 경기에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기에서도 자기만의 흔들림 없는 경기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게 안창환 선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점 이번 네 번째 8강 경기에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과 한국 아루비 선수 이제 안창환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하면 떠오르는 것은 풍민고만 이미 센스로 갔으니까 뉴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한국 안창환이거든요. 네, 그렇죠. 안창환 선수가 저번에 보여주는 뭐 이제 칙섭 선수의 블랑카를 잡아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거의 진 경기를 역전승하는 장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선수 나날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뉴를 책임질 만한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언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 하나 남은 이 자리 안창환 선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조그만 바람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4강 진출 성공 지을지 대만의 아르비어
한국의 안청환 선수의 1세트입니다. 1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루퍼스와 류의 대결. 대만의 아루비와 한국의 안청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루퍼스 약간 안심은 되는 것이 상대편의 랜선을 뽑게 만드는 최강의 백인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루퍼스 상대로서는 안창환 선수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혹독한 루퍼스하고 싸워보고 많이 괴로워보고 고통을 느껴보는 게 다 한국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퍼스한테는 아주 뭐 익숙할 대로 익숙해 있는 거죠. 대만의 루퍼스는 어떤 느낌일지 일단 시작. 안창환 선수가 시작합니다. 80기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현재 승려권으로 막아줬죠. 안창환. 네, 안창호 선수 뭐 저런 거 몇 번 당한다고 페이스 흔들리고 그러는 선수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직 뭐 거의 마이 페이스의 진수,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움직임으로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선수예요. 어떻게 안창환 선수 도투 체력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잡기는 살짝 빗나갔습니다만 앉아 중킥으로 일단 상대편의 그 80kg만 막아줍니다. 저희 뭐 한국에서 봤던 백인수 선수의 루퍼스에 비하면 저 1라운드. 뭐 이거 움직임이 얌전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루비 선수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아직은 뭐 손이 조금 덜 풀렸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안창원 선수의 손이 너무 많이 풀렸구나요. 네. 일단 연합 토너이도 연결. 네, 걸렸죠. 자, 알아듣습니다. 자, 또 내려서 연결 동작. 안쪽 파고들었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네요. 살짝 닿지 않았네요. 오, 샤돌 레이처 빗나갔어요. 구석입니다. 일단은 안창원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상대만 밀어놓고 패는데. 위험했어요. 위험하죠. 방금 거 맞았으면 크게 한 건 당할 뻔했죠. 잡기를 노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창환. 안창원 선수. 방금 열파놓고 울트라. 끝납니다. 안창원 선수. 저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안창원 선수의 완승.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예. 시원하게 뭔가 하나 울트라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희 한국 쪽에서 보여줬던 루퍼스 선수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대만 아루비 선수의 플레이에 비하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이제 루퍼스에 대해서 많이 당해봤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창원 선수가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아루비 선수를 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백인 선수가 좀 고맙네요. 네. 자, 일단은 대만 아루비 첫 번째 세트를 좀 아쉽게 내줬거든요. 두 번째 하지만 루퍼스의 대신에 중캐릭터인 만큼 당연히 두 번째 세트 역시 루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안창환 선수 한 장 남은 그 4강 티켓 두 번째 세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역시 아루비 선수 또다시 루퍼스. 네. 빅뱅 타이푼을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예, 울트라. 빅백 타이푼이라는 게 상대방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분명히 그걸 빨아들이기 위한 역할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창원 선수가 점프를 많이 하겠다, 아니면 안창원 선수가 좀 더 뭐 뜨는 기술이 많다는 걸 어떻게 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안창환 선수가 한 번도 점프 뛰지 않으면서 라운드를 따낸 적도 있었습니다. 2018 때는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안창원 선수가 보여주는 거 용곤 성폭으랑 도망가는 장면이나 아니면 점프해서 역과들을 노리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노린듯한 움직임이죠. 특히 이번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점프가 굉장히 많죠. 자, 그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안창환 선수인데요. 네. 팔공킥 한번 또 붙었습니다. 팔콘킥. 잡기 이번 타이밍 제대로 알았죠? 네, 백인수 선수였으면 저기서 팔콘킥 4번은 더 들어가죠. 네. 강펀치 견제 좋았고요. 자, 이번 주 움직임은 충분히 경기를 해야 됩니다. 팔콘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펀치를 맞고 나서 거리가 벌어지고 나서 안창원 선수의 바로 파동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에서는 안창원 선수가 자연스럽게 파동골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견제 플레이 때문에요. 자, 안창환 선수가 걸렸죠. 여기 안쪽 돌아올 때 약간 실수. 여기서 뛰어오는 멸파동권 울트라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빅뱅 타이푼 조심해야 돼요. 상대편의 울트라도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자, 1라운드 상황 남은 시간 50초. 안쪽 파워더 스타트 들어가지 않네요. 하단가킥. 걸렸죠. 안쪽으로 이걸 놓치다뇨. 아루비도 안 나갔어요. 자, 아루비가 좀 아쉬운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게이지 막 펑펑 쓰는데요. 아낌없이 써야지.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를 따내는 거 중요한 아루비 선수인데요. 잡기 타이밍 좋았는데요. 팔컨 들어갈 때 은하토네이도 여기서 써야죠. 맞나요? 은하토네도 안 쓰네요. 이거 뭐죠? 아루비는 왜 은하토네를 아끼죠? 빅뱅 타이푼을 끝내려고요. 일단은 승격권을 커트. 이러다 집니다. 아루비 완전 억울해요. 아루비. 아재원 이거 선수 무슨 아루비예요? 화났어요. 아재원 선수 화났어요. 나 약 올린다는 생각했나봐요. 울트라를 끝내려고 하면 내가 끝내주겠다는. 자, 이제 뭐하죠? 이제 아루비 선수 당황스럽겠어요. 시간 별로 안 남았죠. 더블이면 끝나요. 아루비. 장한 선수. 이건 뭔 아루비. 야, 이거 뭐 저희가 뭐 이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분위기가 조금 황당하게 넘어가나요? 쉽게 따낼 수 있었는데 좀 욕심을 부렸네요. 방금 같은 타이밍 은하토네이도 하나만 넣어도 무조건 가드 데미지로 아웃인데. 네. 야, 그걸 못 다 먹었네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안창원 선수의 독주죠. 밀어붙여도 상관없죠. 3라운드 정도 내줘도 안창원 선수 질 일 없습니다. 구세주킥 EX.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팔콘킥으로 거리 좁혔을 때 용과 성부가 예. 완전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죠. 자, 팔콘 이번엔 연결하죠. 은하토네도 이렇게 잘 연결하는데 아루비. 예. 기본 콤보였죠 방금은. 안창원 선수 게이지가 구세주킥 EX. 다 들어갔고요. 자, 네. 비슷합니다. 기세에 몰렸습니다. 아루비. 그렇죠. 상대방이 점프하는 거 알죠. 강킥 한번 더 넣어도 되겠죠. 자, 명창 한번 깊게 찌르고 완전 들어갔는데 킥! 위험합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한 번 더 썼는데요. 이게 다 썼고요. 안창원 선수. 안창원 2대0 연달아 두 번째 세트를 다 잡아내면서 4강 진출. 네, 안창원 선수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물론 아로벤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루퍼스의 강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안창원 선수 여유 있고 안정적인 플레이로 딱 저희가 원하는 4강 티켓을 가지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본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4강의 그 3명의 선수가 지금 다 일본 선수거든요. 모모치, 킨데부, 이제 마고 선수까지 네. 다 4강 진출 성공했고 한 장 티켓 대만의 루퍼스인 그 아루비 선수 분위기를 한번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티켓과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아로비 선수의 플레이가 나빴다라는 걸 저희가 일단 약간 좀 한국 쪽 선수는 이제 약간 해설 좀 기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아로비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팔콘킥으로 이제 팔콘킥이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중단이나 하단이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냈던 건 사실이지만 안창원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면서 팔콘킥 경쟁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플레이 해놔야 될, 풀어나가야 될 방법이 줄어들면서 안창원 선수의 플레이의 독주의 유지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창원 선수가 결국은 그 무서운 몰아치기로 대만의 아루비 선수를 잡고 마지막 4강 진출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경기는 4강 경기와 3, 4위전 우리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4강전 경기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